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와 여러분 재미중독자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와 2주 만인데요. 이책님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네. 재미중독자가 시즌2를 맞아서 새 단장을 했는데요. 네. 이책님 어떤 게 바뀌었죠? 네, 우선 재미중독자가 공식적으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즌1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팟빵과 팟캐스트 앱을 통해서 재밌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방송에서 소개를 못해드려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시즌2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적극 반영해서 방송을 꾸려나갈 예정이니 지금처럼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이책님 그럼 어떤 사연을 보내야 할까요? 사연은 예를 들어 최근 내가 중독된 재미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는 요즘 한강변에서 따릉이 타기에 중독돼 있어요. 혹은 저는 NCT 드림 버퍼링 댄스 커버에 중독돼 있어요. 등등 진짜로 재밌어서 매일 하고 싶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엔 TMI인 것들을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저희는 TMI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시시콜콜한 말들, 방송에 대한 피드백 뭐든지 좋아요. 방송에 소개되길 원하는 글은 팟빵과 팟캐스트 앱에 말머리 사연 적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시즌2에 또 다른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맞죠. 그건 바로 우리 재미중독자의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와. 기존에는 빛도 이책 이 둘이 방송을 했었죠. 네. 그런데 시즌2부터는 새로운 패널과 함께 방송을 항상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엄선한 최고의 논객이신데요. 뉴 패널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중독자 시즌2 새로운 재미로 첨가된 피비입니다. 와! 피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피비님. 시즌2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재미중독자의 새로운 패널이 되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패널로 제안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매우 영광이었는데 최고의 논객이라는 말에 부담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논객일 뿐인데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아하.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바꿨어요. 사실 그 전에 시즌 1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죠. 아, 그쵸. 근데 한 번인가요? 비밀이고요. 네. 아무튼 출연한 적이 있는데 약간 최고의 논객인지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피비님이 사실은 시즌 1에서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쵸. 청취자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한번 댓글에 달아보셔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피비라고 그 닉네임을 변경하셨는데, 그럼 이 닉네임 선정하신 이유도 재미중독자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아, 우선 피비가 제가 좋아하는 프렌즈라는 시트콤의 어떤 좀 자유로운 그 여자 출연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중독자 시즌2에 제가 좀 자유롭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첨가하면서 그래도 새로운 재미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피비라고 했고, 근데 제가 피비라고 했는데 이름 발음하기 어렵다고 지금 벌써 핀잔 한 여러 번 주셨잖아요. 그래서 삐삐 이런 거라도 피비로 하냐 그랬는데요. 피비 아니고 피비. 네, 피비로 발음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비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피비님이 저희 재미중독자에 그래도 종종 오셨잖아요. 아, 네. 종종 오실 때마다 닉네임을 계속 바꿔가지고 청취자분들한테 약간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안 되는데. 계속 올 때마다 닉네임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닉네임의 어원을 찾아봤는데요. 네. 굳이 어원을 찾아본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추가 이름이라는 뜻이래요, 닉네임이.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벗어나서 약간 네. 새로운 자아로 약간 이 팟캐스트에 놀러오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계속 닉네임을 바꿔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피비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또 바꾸고 싶은데. 아니 근데 꼭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 게임하다 보면 모든 게임마다 닉네임 바꿔서 하는 애들 있거든요. 아, 저요, 그쵸. 저요, 저요. 저는 항상 똑같은 걸로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피비님을 되게 자주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아주 패션 스타일이 정말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프렌즈에 나오는 피비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와이셔츠를 입고 오시고. 의도했죠, 당연히. 네, 너무 전 진짜 약간 컨셉충처럼 다 이렇게 빙이 돼가지고. 신선한 충격이에요. 너무 보자마자 이렇게 청량할 수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청춘이다. 근데 진짜 청춘처럼 약간 심쿵했어요, 진짜로. 아, 오, 이렇게. 네. 당황스러워하시네요. 칭찬에 약합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 많은 칭찬 부탁드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환영식은 여기까지로 하고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빛도, 이책, 그리고 피비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2 1화를 듣고 계십니다. 와우.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긴장했어요. 너무 잘하셔.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Next Level입니다. 와우. Next level. 네, 맞아요. 여러분 작년을 강타한 에스파인 Next Level 아시나요? 알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재미중독자 시즌2가 결정되자마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시즌2의 1화는 꼭 이걸로 주제를 해야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름만 시즌2가 아니라 이제 시즌2가 됐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모습의 재미중독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간 성숙해진 사람을 보고 한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 주제와 관련돼서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책님, 피비님, 여러분들은 언제 next level로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최근에 내가 성장했다고 느낀 일화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피비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피비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느꼈던 거는 친구하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미 그 전에 겪었던 일을 그 감정을 고민 상담해주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좀 더 많은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제가 미리 그거를 경험을 하고 말을 해주는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내가 한 단계씩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 피비님한테 고민 상담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한참 뭔가 외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피비님께서 내가 다 겪어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됐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알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실 때구나. 그때 이제 성장했다고 느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옛날에 있었던 감정이 좀 흐려지면은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도 좀 생각이 안 들 때 약간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저도 20대 초반에 비해서 우울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왕왕 우울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우울하기도 한데 금방 떨쳐내는 느낌? 그리고 그냥 할 거를 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게 뭐 성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이제 외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성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토님 어떠세요? 저는 뭔가 예전에는 남들을 생각 안 하고 혼자만 생각을 하고 뭔가 성급하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했던 일을 이제는 뭔가 옆도 좀 돌아볼 수 있고 남들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저는 내가 좀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희보다 더 성장하셨네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지금 아직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느끼고 네. 그냥 각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재미중독자를 했을 때 맨 처음 시즌 1을 했을 때는 혼자 뭔가를 챙기기 바쁘고 혼자 대본 쓰기 바쁘고 혼자 말하기 바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패널 분들 얼굴도 좀 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그 여유랑 그 쉼?
네. 그 중간에 틈 같은 거를 이제 적당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여기 많이 익숙해졌고 내가 성장을 했구나 아니면 또 다른 넥스트 레벨로 갈 시기가 왔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해졌을 때 네. 그럴 때 성장했다 이런 네. 느낌을 받으시는구나. 동시에 또 성장해야 할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오. 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와우, 완전 열정 중독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성장했다에 약간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나이가 들었다를 네.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언제 있으세요? 이거 빗도님이랑 이책님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동 예술인회관 그 할리스 카페 갔을 때 네네. 거기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언젠가 한번 갔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거 뭐지? 하고 약간 단서들을 모아보니까 네. 예술인회관에서 약간 무용대회 같은 게 열리는 것 같고 아. 한예종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잘생겼는데 아 뭔가 어려 보인다 이 생각이 네. 들 때 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버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그쵸. 들었구나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이거 말했을 때 완전 원망했잖아요. 왜 나 안 불렀냐? 당장 불러야지. 그러니까요. 역시 나이가 들어도 이런 네. 걸 보고 싶어하고. 저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왜 그걸 안 알렸냐? 나는 근처에 사는데. 맞아요. 타박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곧바로 달려가는데. 맞아요. 진귀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진기한 막 깃털 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뭔가 한 30마리의 공작새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약간 끼와 뭔가 재능과 그런 용모가 출중한. 아, 더 화나네. 불렀어야죠. 아. 정말 다음에 그런 기회 있으면 부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귀하네요. 귀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어서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은 인생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전에 뭐 피비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뭔가 나이가 하나의 뭔가 단계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뭐 죽음을 준비하거나 이런 단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각자의 단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이책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단계요? 네. 근데 우선 빗두님이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노예가 되어서 맞아요. 빗두님이 취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제를 정한 것도 저희끼리 이제 막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빗두님 취직을 하시니까 뭔가 이런 다른 단계? 뭔가 다른 단계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조언을 들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저도 꽂혀가지고 이번에 이런 주제를 또 정하게 됐는데 에스파에 꽂혀서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한 80%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거를 할 때 저는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이어서 새로운 거를 할 때 좀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걸 할 때 그래서 저는 재미중독자를 시작했을 때도 성장했다고 느꼈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단계에 넘어왔다. 그래서 항상 빗도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요? 같이 했는데 왜 고마워요?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아 근데 저 이책님이 네.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안 해주셨으면 못했어요 저도. 네. 갑자기 이렇게 훈훈하게 네. 간다고요? 네. 1화는 항상 좀 훈훈해요. 훈훈. 네. 제가 좀 커트 좀 해야겠네요. 이 훈훈한 거 있으면 좀 커트 해드려야겠어요. 아니 저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책님이 계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책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다음 단계, 내가 넘어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걸 찾는 단계도 단계죠. 네. 왜냐면은 무작정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맞죠. 진짜 열심히 뭔가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진지하게 알고 막상 딱 알아가지고 어떤 확신이 생기면은 그래서 그걸 밀고 갈 수 있으면은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인생의 단계가 있다는 말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아하.
사실 인간이라는 그냥 동물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사회적으로 단계를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학에 가야 돼, 이때는 결혼을 해야 돼, 이때는 취업을 해야 돼 이런 걸 맞아. 만들어놔서 저는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거스르고 싶거든요. 화가 나요. 막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약간 주변 친구들이 그 단계, 그 사회가 정해놓은 단계를 하나씩 잘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도태되겠다.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나는 도태돼서 멸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고독해요. 이러다 혼자 아주 죽겠구나 하고. 저도 요즘에 좀 근데 그 피로감은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친구들도 이제 다 취직이나 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바뀌는 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약간 가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Who am I? Who am I? 이 후에마이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네. 저는 약간 정체성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최근에 좀 약간 이렇게 혼란을 느꼈던 적이 제 친한 친구가 네. 갑자기 결혼이 이제 좀 하고 싶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저한테 결혼은 너무나 먼 개념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약간 그때 정체성 혼란이 아주 심하게 왔거든요. 갑자기 약간 그 오장육부에서부터 고독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이제 다들 떠나가려나? 약간 하면서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약간 이제 나랑 평생 같이 늙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결혼해서 떠나가려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많겠죠? 저도 저 역시도 뭔가 결혼까지는 진짜 너무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그런 일인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걸 또 어떻게 겪어 나가실지 되게 궁금해요, 피비님이.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는 걸 보면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고독하고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이 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축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제가 그런 단계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근데 피피님 막 내년에 나 결혼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막 청취자분들께 저 결혼해요. 아니 그리고 피피님께서 정체성 혼란이 자주 오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애초에 닉네임도 자주 바꾸시고 올만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닉네임을 바꾸는 게 문제였군요. 근데 이제 재미 중독자 하시면 패널로 고정 패널 하시면서 이제 피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좀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왔던 게 조금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좋죠.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저는 약간 이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피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까 피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정체성 안에서 계속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면은 꼭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넥스트 레벨이 계단을 내려가는 건 없을까요? 지금 시즌2 첫 화에서 그런 말을. 아니 약간 쉬어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성장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 대충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뭔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는 하나하나씩 조금 뭔가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서의 넥스트 레벨은 이제 하강을 하는 게 아닐까,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약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돌다리 좋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약간 아니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친구랑 그 여의도에서 따릉이를 탔어요. 네. 근데 그 따릉이를 타고서 그 한강변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가다 보면은 언제는 내리막길이다가
갑자기 또 오르막길이 되고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하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다가 또 갑자기 편안해졌다가 그게 그거를 계속 느끼는데 그게 뭔가 인생 같은 거예요. 되게 묘하게 이게 순간순간마다 이게 몸으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따릉이를 타고서 이렇게 그 한강변을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환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 결국 근데 가고 있는 목적지는 네. 똑같으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네, 되게 이제 삶 속에서 철학을 발견하시는. 철학자시네요. 그러면서 제 미쳤네. 귀에는 이제 유엔 빌리지 들으면서 좋다 좋다. 네. 짜릿한 모순인데. 네, 짜릿한 모습을 느꼈답니다. 짜릿한 모습 좋네요. 네. 음.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약간 인간으로서의 넥스트 레벨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미 중독자도 사실 넥스트 레벨인 거잖아요. 시즌 2면은. 그쵸. 그쵸?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뭔가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약간 지금의 감정이라든지. 저는 그러니까 포부라기보다는 저의 감정은 약간 피비님이 들어오신 게 되게 커요. 오. 약간 그런 든든함이 마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이제 막 벤처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하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친구한테 뭔가 제안을 해서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와, 네. 완전 대표의 마인드네요. 네. 지금 약간 부담감이. 아니 대표님과 열심히 해라. 마주하는 느낌. 지금. 아니 근데 그런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다. 약간. 맞아요. 좋네요. 그 피비님이 새로 진행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첫 화부터 너무 잘하시고 맞아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이게 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힌트가 될 수 있는데 피비님이 나오신 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가지고 원래 제가 좋아하거든요. 피비님 너무 친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든든 약간 이런 말 하시면 이책님이 너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약간 한 공간에 아빠만 있었다면 엄마까지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느낌. 아빠는 어떠세요? 네, 아빠고요. 네. 저는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 피비가 엄마 아빠고. 같은데? 그런데 누가 아빠라고 안 했는데. 피비가 아빠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편견을 가졌네요. 네, 엄마는 네. 어떠세요? 네, 엄마는요. 네. 저는 재미 중독자가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오, 그래서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또 그리고 뭔가 듣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사연도 받고 아주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리틀빗. 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갈 수 있게 둘 다 아주 포부가 네. 그럴 생각이 깊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Next Level이라는 주제로 메인 코너인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 냄새 킁킁. 네, 이책님. 오늘 가지고 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강보원 시인의 완벽한 개업 축하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읽을 시도 이 시집의 동명의 시인 완벽한 개업 축하시인데요. 오. 네. 시집 이름이 완벽한 개업 축하시라는 게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시를 같이 읽고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우선 강보원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강보원 시인님은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와 평론 등의 글을 쓰시고 공저, 셋 이상의 모여를 출간하셨습니다. 시로 등단하지 않고 첫 시집 완벽한 개업 축하시로 작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시집이 나오기 전에도 2016년 세계일보를 시작으로 이미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평론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 완벽한 개업 축하시라는 시집으로 네, 나오신 거죠. 시인으로 나오신 거죠. 제가
강보은 시인님의 이름을 처음 본 게 아마 다른 시인님의 시집 해설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보은 시인님을 먼저 평론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소름 끼쳤던 일화가 있는 게 제가 그때 처음 그때 오은경 시인의 시집을 읽고 그 뒤에는 해설이 이제 강보은 시인님이 해설 쓴 걸 봤었는데 그 뒤로 제가 소설이랑 시집을 막 몇 권 읽어요. 많이는 안 읽지만 몇 권씩 읽는데 계속 강보은 시인님이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네. 그래서 뭐지? 강본이라는 게 사실 이름이 아니라 그룹인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처럼? 아, 네, 약간 셰익스피어 그런 썰 있잖아요. 아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 따로 있고 보 따로 있고 원 따로 있어가지고 세 명이서 하는 그룹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실 그건 착각이었고요. 그냥 제가 우연히 강본 평론가님이 해설을 썼던 책들을 그냥 읽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대박. 그 강보원 평론가님 이자 시인님께서 들으시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샤라우트 강보원. 네. 네, 그럼 오늘 가져온 시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읽겠습니다. 네. 완벽한 개업 축하시 강보원.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 이번에 개업을 하게 됐는데 축하시 좀 써줘. 그들은 벤치에 앉아 테니스 공을 허공으로 던졌다가 다시 받으며 놀고 있었다. 응, 알았어. 그는 대답했다. 그는 아마추어 시인이고 문예지에 발표한 시는 아직 없지만 시에 대해 많은 걸 알았고 또 많은 걸 모르기도 했다. 그들은 테니스 공을 조금 더 던지고 받고 하며 놀다가 헤어졌다. 집에 돌아와 그는 생각했다. 이 시를 쓰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추상적일 것. 그래야 다음 사업 때도 이 시를 벽에 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또 무엇보다 이 시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개업 축하시를 열심히 떠올렸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일주일, 열흘, 5달, 67해 정도가 지났다. 그는 반으로 쪼개진 양파 같은 희고 매콤하고 사각사각거리는 개업 축하시를 쓰고 싶었지만 개업 축하시는 잘 써지지 않고 있었다. 몇 번쯤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떠올린 것 같기도 했지만 옮겨 적기 전에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동안 친구의 사업은 성공해서 전국에 체인점이 생겼고 비싸 보이는 검은 차를 타고 다녔다. 또 친구는 결혼도 했는데 그녀는 학창시절에 만난 예쁜 아이였고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을 같이 도와주기도 했었다. 그는 결혼식 때 친구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두 손을 꽉 잡고 악수를 나눴지만 개업 축하 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친구는 점점 바빠졌고 그와 친구는 예전처럼 벤치에 앉아 테니스 공을 던지고 받고 하며 노는 것을 여전히 좋아했지만 점점 그럴 시간이 없었다. 대신 친구와 그는 가끔 멀리서 각자 테니스 공을 던지고 받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제 사람 좋은 아저씨가 되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는 아직 아마추어 시인이고 문예지에 발표한 시는 여전히 없지만 시에 대해 많은 걸 생각했고 또 많은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부는 저녁 벤치에서 그는 허공에 던진 테니스 공을 다시 받으며 생각한다. 그는 지금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떠올렸다고. 추상적인, 기쁜, 반쪽으로 쪼개진 흰 양파 같은. 네, 좀 길었죠? 네, 어떠셨나요, 두 분? 저 먼저 말할게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시즌 2 1화 넥스트 레벨이란 주제에 가져오신 시 이거 완전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완벽한 개업 축하. 개장 축하시네. 개장. 하면서 누가 우리도 시를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시즌 5가 될 때쯤에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부터 네. 구상해서 지금부터 네. 구상해서 네. 시즌 5 때. 테니스공 계속 던지면서 구상하다가 시즌 5 때. 네, 일단 저의 간단한 소감은 이렇습니다. 피비님은요? 저도 진짜 좋았어요. 오, 그동안 감사해요. 약간 이책님이 시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뭔가 이 시는 되게 좀 다른 시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음. 뭔가 딱히 엄청 뚜렷한 생각이 뭐 딱 들지는 않는데 생각이 뭔가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 무겁진 않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쵸. 그냥 완벽한 개업 축하 시. 많은 생각이 가볍게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피비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네.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오,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직접 되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겉으로 보는 거니까 뭔가 무겁진 않지만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쫙 뭔가 이제 횡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느껴지는 뭔가 애잔함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느꼈을 때 드는 뭔가 벅찬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약간 이런 구절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아마추어 시인이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보다 담담해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담담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딥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딥해질 순 없는데 뭔가 되게 너무 많은 거를 알게 되는 느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진짜 파노라마처럼 싹 보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되게 알 수 없는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딥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분 자체, 이 화자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막 하나에 대해서 되게 골똘하게 고심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말하면 써줘야지. 그래서 마음에 담고 뭔가 누군가를 생각하지만 조금 더 완벽해졌을 때 뭔가 꺼내고 싶다. 이런 약간 되게 섬세함과 이런 그런 성격이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그거에 깊게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왜 나한테 다시 제안 안 하지?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감정이 상하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시를 읽는데. 그 약간 저는 몇 번쯤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떠올린 것 같기도 했지만 옮겨 적기 전에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 되게 창작할 때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서 파박 하다가 네.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까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또 이럴 때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더 좋은 완벽한 시가 나한테 찾아오겠지. 뭐 이런 태도도 좋고 해서 기본적으로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끝에서 네.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떠올렸다고.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안 쓰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끝이 맺어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축하시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안 적어서 또. 네. 맞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인생같이 완벽한 게 사실 잘 없잖아요. 저 없죠. 진리인 것도 없고. 근데 이 네. 시 제목이 완벽한 개업 축하시잖아요. 네. 이걸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 인생을 적어야겠다. 그니까 여기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소름 돋았어. 진짜 그렇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 도돌이표 같은데 계속 끝이 뭔가 없어. 반복 인생이 항상 뭔가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싫을 때도 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리틀 포레스트 일본 원작 그 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인생이 계속 이렇게 원으로 도는 것 같아서 쳇바퀴 굴듯이 도는 것 같아서 네.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떠났어요. 그 영화 내용에서. 근데 막상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이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딸한테 해줘요. 그래서 너도 지금 그런 상황이겠지. 하지만 너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편지로서 전해주는데 진짜 딱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딱 이 사람도 그냥 똑같이 뭔가 테니스 공을 진짜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그게 그 삶이고 계속 조금씩 완벽해지고 있는 거겠죠. 너무 좋은 게 저도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인생의 범위에서의 나선형이고 제가 느끼는 나선형의 그런 느낌은 창작을 할 때 네. 여러분들 다 이제 창작을 어느 정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작을 뭔가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랑 중간에 보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뭔가 진행하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저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아이디어로. 네, 그런 맞아요. 경우 근데 많아요. 달라요. 똑같아도 이게 나선형으로 뭔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다시 같은 지점에 와서 그런지 뭔가 생각의 폭이나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뭔가 내가 그걸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게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어여도 처음에 냈었던 아이디어랑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온 아이디어랑 또 다르더라고요. 네, 확실히 달라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시야가 달라져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 시가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골랐거든요. 왜냐면은 또 여기 이 안에 되게 극명히 다른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친구, 하나는 이제 화자. 근데 친구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계속 변화하죠. 결혼도 하고 뭐 새로운 승용차도 끌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뭔가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화자는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전히 시를 쓰고 하지만 아마추어 시인이고 그리고 여전히 개업 축하 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비가 너무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 공감되는 것도 있고 뭔가 주변에 보면은 되게 계속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그렇게 막 격정적으로 슬프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랑 맞춰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는 약간 다 조금 슬로우하게 약간 나아가는 네.
이 승용차를 끄는 그 사람보다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맞아요. 더 약간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음. 저도 이 시 읽을 때 그 히사이시조 노래를 들으면서 읽었는데 감성적으로. 네, 감성적으로 들었더니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약간 음. 저는 좀 더 이 테니스 던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 상황이 그래서 되게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격정적으로 하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해주니까 좀 힘이 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피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 울고 싶지만 울지 않는다. 울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이 부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딱 벅차오를 타이밍에 이 화자는 울지 않고 뭔가 이렇게 씩 웃으며 시를 떠올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 완벽한 겹축화 시를 떠올리는. 근데 그래서 뭔가 어떤 극찬의 의미입니다. 극찬의 의미로 시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은 내가 막 슬프고 뭔가 되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이거 써야겠다. 맞아요. 막 하면 소재로 써야지 이러면서 이거 너무 울면서. 소재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왕왕 하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시즌 1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좀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게 뭔가 볼 때마다 저거 시에 써야겠다. 아니면 약간 저거 콘텐츠로 써먹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럴 때 약간 눈물 셀카를 찍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 슬픈데 왜 셀카를 찍고 있지?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 맞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집의 첫 시가 되게 재밌는 시인데 네. 이 시집의 첫 시가 클라리넷 연주법이라는 시예요. 오, 너무 재밌다, 제목부터. 근데 이게 첫 줄만 읽어볼게요. 네. 스펀지밥은 바닷속에 살았네. 징징이는 스펀지밥의 이웃이었네.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어지려나? 네, 저 이 시집 하나 사야겠습니다. 네, 이 시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펀지밥과 징징이가 나와요. 근데 징징이에 초점을 뒀는데 징징이가 클라리넷을 부르는 그 장면에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징징 클라리넷을 연주해줘 징징 클라리넷을 연주해줘 징징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 친구가 이 시를 블로그에 올리고서 자기는 징징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징징이는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이고 딱 그런 일과 그 취미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도 읽으면서 그 눈물 셀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 셀카라는 게 꽤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그 감정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눈물이 날 때 셀카를 찍는 행위가 내 감정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뭔가 이런 삶이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 약간 그 직전에 저를 구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눈물 셀카가. 약간 거리를 두는 그쵸. 오히려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그쵸. 근데 저는 약간 반대였던 게 이 부분이 전 슬펐거든요. 네. 왜냐면 초연해지고 무뎌진 것 같아서 그 경험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뭔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 듯한 상태로 간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되게 슬픈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완전 다르게 눈물 셀카를 생각하셨네요. 저는 가끔 시를 읽다가도 시 자체가 눈물 셀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힘든 거를 이제 어떤 감정적인 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또
한번 재가공을 해서 컨텐츠로 내놓은 거잖아요. 시로 내놓은 건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는 눈물 셀카다라는 말이 웃기지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뭔가 자기의 난 좀 시가 좀 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감상과 개인적인 그런 뭐 역사가 한 사람 역사가 여러 가지의 뭔가 단어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창작을 하는 활동 자체가 다 이제 눈물 셀카가 아닐까. 진짜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눈물 셀카적인 상황에 놓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감정이 북받치는데 이거를 뭔가 써먹으려고 한다. 그런 이기적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말해 뭐예요. 많아요. 이거는 약간 근데 이거 약간 저희만의 케이스인가요? 약간 저희가 뭔가 한 번이라도 창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약간 기획에 미친 자들처럼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다들 이 팟캐스트 시청자분들 다 그러신 건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꼭 컨텐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하나 이야기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그거 재수하면 나중에 너 잘 됐을 때 할 얘기 많아져 이러면서 재수했던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써먹어야지 이야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아, 그거 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약간 일상생활 측면에서. 저는 뭔가 어떤 제가 하기 싫은 일을 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네. 내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 앞에서 약간 이렇게 그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뜨개질하면서 뜨개질하면서 이 할미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재밌는 일이 일어났단다? 약간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그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뭔가 괜찮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 해요. 그리고 안 하면 뭔가 에이 시시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별로 그런 일은 아니야 하면은 안 해요. 좋은 의미로 미친 놈이네요. 좋은 의미입니다. 항상 그 극찬입니다. 흔들 의자에서 뜨개질하는 모습을 상상을 한답니다.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흔들 의자 선택법. 좋아요. 좋다. 흔들의자 선택법. 네. 노년에 내가 썰을 풀 수 있는 이야기일까? 네. 썰을 풀어서 약간 이 어린 양들을 그치. 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렇죠. 뭔가 혹하면서도 교훈적일 수 있는. 네.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저 이 시를 읽다가 네. 든 고민이 있는데 이책님이 이 시를 고르셨으니까 질문을 네네. 하자면 그 완벽한 개업 축하시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추상적인, 기쁜, 반쪽으로 쪼개진 흰 양파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또 이제 이과가 하면 들어오셔가지고 분석적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계속 막 머리를 써봤는데 네네. 이 느낌이 도대체 뭘까? 어떤 걸 의도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한번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는 반으로 쪼개진 양파 같은 희고 매콤하고 사각사각거리는 개업 축하시를 쓰고 싶었지만 이러면서 양파 같은 시를 쓰고 싶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재밌었어요. 희고 매콤하고 사각사각거리는 이야기는 뭘까? 그냥 그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네네. 있는 추상적이면서도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흰 양파 같은 이런 거다.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 공을 계속 던지니까 자꾸 그 동그란 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네. 뭔가 그래서 또 이 시가 되게 다 이해가 다 되잖아요. 읽으면은. 근데 또 이런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약간 풀리지 않는 그런 퍼즐 같은 게 하나 남겨져 있는 느낌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책님의 시 소개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림책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빗도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 호라이입니다. 와우. 와, 호라이 호라이. 호라이 되게 호라이. 재밌는 제목이에요. 네, 이번에는 되게 가볍지만서도 되게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귀여운 그림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번 작가 소개는 예스24 홈페이지에 정리된 작가 파일에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는 서현 작가님은 노란 호라이처럼 숨어있는 유머를 찾아서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업도 하고 아트 토이도 만듭니다. 그림책 간질간질로 제58회 한국 출판 문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눈물바다, 호라이, 커졌다, 간질간질,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 호라이 호라이가 있습니다. 네, 이 호라이 호라이는 2021년 7월에 출간된 되게 따끈따끈한 그림책인데요. 두 분 다 읽어보셨다시피 확실히 글보다는 이런 그림이랑 일러스트레이션에 확 집중이 가는 책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웠던 어느 날, 한 달걀 안에서 계란 후라이가 튀어나옵니다. 어딘가로 열심히 걸어가는 계란 후라이는 예쁘게 쌓인 고봉밥 위에 척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호라이. 밥 위에만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 그림책의 주인공 계란 후라이는 밥과 함께 먹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박차고 상상의 세계로 뛰어들어갑니다. 호라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호라이일까? 그 이후 호라이는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호라이는 사실 호라이이기 이전에 하얀 눈밭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누군가의 멋진 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둠에서 빛나는 맹수의 노란 눈동자였을지도 모르죠. 혹은 더 나아가 우주를 나는 자유로운 우주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라이의 상상은 우주까지 뻗어나가 결국 우주 어디매에 있는 후라이 행성까지 날아가 다른 호라이 멤버들과 함께 지구를 정복하는 꿍꿍이까지 펼치게 되는데요. 과연 이 호라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 호라이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네. 이 책이야말로 이제 계란 후라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네. 넥스트 레벨의 최대치까지 간 책이 아닌가? 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상상력의 극치인 그림책이다 라는 생각에 넥스트 레벨이란 주제에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채님이랑 삐비님 소감이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네. 먼저 하면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었어요. 읽으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책을 넘기는데 다음 컷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처음에는 막 그 달걀에서 태어나는 호라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걔가 이제 막 식탁 위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쥐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인가? 계란 후라이가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인가?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더니 우주선으로 들어가고 지구가 갑자기 거대한 UFO에게 의해서 똑 계란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컷이 뭐가 나올지를 계속 가슴 졸이면서 봤답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 뇌절인가요? 극찬으로 뇌절입니다. 극찬으로 뇌절입니다. 저도 상상력의 그 극치다라는 말에 동감했던 게 어디서 느꼈냐면 마지막에 네. 그 계란 후라이 행성에서 지구까지 이렇게 네. 계란 후라이 탁 쪼개잖아요. 그래서 와 여기까지 간다고? 진짜 대박이다. 맞아요. 제가 올해 봤던 이미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구를 계란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께서 노란색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책도 노란색이랑 검정색밖에 없어요. 보면.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뭔가 노란색 하면 계란 후라이 노른자가 떠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계란 후라이로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다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또 단계가 있잖아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무한한 넥스트 레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시즌 1에서 그 소개해드린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네. 그 내 맘속 그림책전에서 이제 그 그림책 전시가 여러 작가님들의 그런 원화가 걸려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사실 거기서 서현 작가님이 호라이 호라이의 원화를 봤거든요. 오. 근데 이게 진짜로 다 이 검정색은 콩테로 그리신 거더라고요. 약간 연필과 목탄과 비슷한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홀려서 호라이 호라이를 샀어요. 네. 이게 궁금한 게 네. 이게 원작이 원화. 원화. 원화를 네. 이제 다 그리고 스캔을 이제 떠서 하신 건데 보통 이제 요즘은 좀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작가님들이 좀 후보정을 좀 하시거나 네. 그리시고 아니면 콜라주를 해서 붙이시거나 하시거든요.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림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원화로 딱 작품을 내기가. 그래서 저도 되게 네. 콜라주 기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이제 완벽한 그림으로 작품으로 이걸 미술관에 걸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서현 작가님 파트에서 그런 걸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듯이 샀습니다. 원래 서현 작가님을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강연을 가서 제가 사인도 받기도 하고 해서 알았는데 이게 확실히 원화로 보니까 그 깊이랑 무게가 너무 색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 보고 싶네요. 네. 원화를.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어가지고 사진 또 찍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상상이나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피비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그 계란 후라이에 발 이렇게 달려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란 후라이를 우주선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도 없을걸요?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발이 달리니까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뭐로 막 여러 개로 변하는데 진짜 우주선으로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약간 그게 되게 우주선이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 흰자가 되게 치마처럼 입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숭하지도 않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발이 달려 있으니까 확실히 진짜 계란 후라이가 생명력이 가진 느낌이고 진짜 어느 것도 다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이토준지 만화 중에서 네, 저 이토준지 광팬입니다. 네. 아시죠? 이토준지 만화 중에서 그 물고기가 발이 생기는 그 에피소드 아시나요? 물고기가 근데 그런 게 워낙 많아서. 그쵸. 네. 너무 많죠. 근데 물고기가 발이 생겨가지고 그 바다에서 걔네들이 육지로 진격을 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어가 막 발 달려가지고 사람들 잡아먹고 막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참고로 이토준지는 일본 만화가신데 공포 만화 전공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그림책이 저는 좋았던 게 여러분들 혹시 살쾡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보셨나요? 네? 그 계란 먹으려고 하는 살쾡이가 초반에 나와서 계속 얘를 쫓아가요. 그리고 사실 이 계란 후라이는 그거를 피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주로까지 가고.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우리 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상상은 끊임없이 하고 진짜 우주 끝까지 가고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살쾡이는 현실인 거죠. 뭔가 현실이 현실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뒤쫓아오는데 나는 그것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인생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런 그림책이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 호라이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 나는 왜 호라이일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결국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도 자잘한 퀘스트들을 풀면 되는데 이 게임이 끝나려면 모든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찾아서 뭐 연다든지 네. 그래야지 뭔가 게임 오버가 된다든지 그런 뭔가 나는 왜 땡땡일까? 나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이 인생이라는 그런 게임에 있어서 최종 레벨의 퀘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이제 나는 왜 나일까라는 게 단순하게는 뭐 나는 왜 팔다리가 짧은 걸까? 나는 왜 허리가
뭐 굵을까 이런 거 같은 음. 외형적인 컴플렉스부터 해서 네. 뭐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조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성애가 약하지? 이런 뭔가 가전 환경이나 아니면 성격에 대한 이런 속 깊은 문제까지 이제 좀 통틀어가지고 나는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채님과 피비님께 그냥 살짝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대시잖아요. 뭔가 최근에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나 질문 중에서 최근에 뭔가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ING 중인 그런 고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먼저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민은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는 곧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 전에 좀 뭔가 해결이 되었는데 제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취미만 많고 어느 하나를 전문가처럼 깊게 스페셜리스틱하게 못할까? 그러니까 너무 큰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되게 잘하는 친구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고 나는 다사가 다망해서 다 발만 담궈보고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해답을 얻었거든요. 약간 제가 얻은 해답은 그냥 나 자체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제너럴리스트임을 좀 받아들이고 이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보다 못하거나 덜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자이고 뭐 내가 사람이라는 인종이라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나의 하나의 특징일 뿐이구나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제너럴리스트로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입으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최근에 뭔가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 고민의 퀘스트를 해결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앞으로 또 다른 또 고민들이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뭔가 피비님이랑 이채님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ING 중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해결했거나 못했거나 하신 그런 각자만의 고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채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좀 어렵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약간 정체성이랑 관련된 그런 건가요? 저는 요즘에 변하지 않는 것에 좀 꽂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최근에 뭘 찾아보다가 어떤 시인이 한국시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과거에 이제 막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20세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었는데 저는 뭔가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그냥 살다 보면 좀 바뀌는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네. 다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게 좀 당연하고 그리고 뭐 그 시인님은 좀 별로 안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시도 그렇고 다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 속도의 차이인데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느리게 변화하는 거 다른 말로 그런 거가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게 요즘 이채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고민이나 주제와 맞물려 있는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그게 제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란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채님께서는 그러면 물론 뭐 변화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약간 급격한 변화가 되는 삶을 좀 지양하시는 것인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고 싶으신 건가요? 뭔가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좀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도 막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뭐 재미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사회에서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어떤 혼자 하는 거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계속 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피로하지? 그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벌써 피곤하지? 시작만 했는데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나는 좀 이런 사람이구나.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갑자기 변하지 않게 계속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네네. 누군가는 빨리빨리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손은 되새김질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소화 능력,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에 대한 소화 능력의 그런 속도를 점점 알아가고 맞춰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되게 좋은 고민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리더의 롤을 하고 있으면은 되게 사회에서 이상적인 리더의 롤이 있잖아요. 그 리더의 덕목이 있고. 근데 그거를 무작정 따라가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자연스러운 리더의 롤이 뭘까? 그 핵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랑 자연스럽게 제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아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더 희소성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되게 소중한 그 사람이고. 한결같다 하죠. 네. 그 아까 징징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스펀지밥보다 오히려 징징이가 더 좋거든요. 좀 더 약간 확고하잖아요. 맞아. 스펀지밥은 약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딱 한결같이 자기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게 요즘엔 오히려 더 약간 희귀하고 뭔가 가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좀 꼰대 같은 말이기도 한데 저는 안 변하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이 변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과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누군가가 이제 한결같 뭐 징징이 같은 초연한 자세나 그거는 이제 다 그런 누군가도 다 변화의 과정을 거친 후의 모습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채님이 고민하시는 것은 이채님의 어떤 사회에서의 롤에 대한 자신의 나만의 문법이 뭘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그 문법이 정립이 되면 우리가 책을 쓸 수 있듯이 왜냐면 사실 문법이 정립 안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채님만의 그런 문법으로 뭔가 삶을 풀어나가시는 거를 찾으신다면 한결같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징징이가 최종 목표군요. 스펀지밥으로 갔다가요. 그쵸, 그쵸. 사실 저는 변하는 게 싫어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이제 변해야 되니까. 근데 변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변하려고 안 해도 변해서. 어차피 변하니까. 근데 어차피 변하는데 따라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좀 어차피 저도 계속 거기 맞춰도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야겠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죠. 약간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가볍게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꺼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굳이 꺼내서 얘기한 거였어요. 네. 네. 피비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근데 매번 생각하는 약간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 항상 저 아까 나선 얘기도 했지만 되게 사실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건데 약간 가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더라도 현타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당연하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거시적인 뭔가를 자꾸 사람들이 꿈꾸게 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뭔가 쫓아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 거시적인 것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마다 약간 그 철학자 중에 인생 원래 아무 의미 없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내가 혼자서 나 같은 인간이라는 종이 그냥 고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때도 있고
그냥 답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그냥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게 후회 없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약간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게 그냥 너는 이 세상에 던져진 거고 네가 나아가야 하는 거는 그냥 너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랐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쵸. 사실 누군가가 뭐 하라고 정해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진짜 피비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면 지금도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갑자기 현타 오거나 그럴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 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돼서 연락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좋네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완벽한 삶에 뭐 대한 시 이런 거 쓰면 너무 좋아. 좋은데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 레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이책님이 넥스트 레벨로 하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진짜 에스파 때문에 그러신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려나? 항상 오히려 제가 더 약간 고민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야기할 게 많네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네. 역시 삶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 명이 각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번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피비님이랑 이채님이랑 저랑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네. 물론 시와 그림책과 연관해서 네. 네.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저도 나올 수 있어서 되게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책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오늘 피비님께서 처음 나와주셨는데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방송이 잘하십니다.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원했던 넥스트 레벨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됐죠? 네. 이제 드디어 해결. 저는 이제 원하는 게 없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리고 재미 중독자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이나 팟캐스트 앱 댓글창에 재미 중독자 주제 추천이나 최근 내가 중독된 재미와 관련된 사연을 말머리 사연 적고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 1화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소소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